최약체 말레이시아와 굴욕적인 무승부, 클린스만, 일본 피하기 위한 전략 아냐. 조 1위가 목표였다. 일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해서 무조건 2위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5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아라크라의 알자노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최종전에서 3에서 3 무승부를 거둔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조 1위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클린스만호는 그야말로 대굴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 전반 21분 정우영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후반 6분과 17분 각각 파이살 할림, 슬랑오르, 과 아리프 아이만, 조호르 다룰 탁짐에게 실점을 내줬다. 다행히 후반 38분과 추가 시간 4분 각각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과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위 연속골로 가까스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15분 로멜 모랄레스, 쿠알라룸푸르 시티에게 재차 동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그쳤다. 무승부를 거둔 클린스만호는 2조 2위, 1승 2무 승점 5로 16강에 진출했다. 대한민국은 이 대회 8회 연속 16강 진출 기록을 이어갔다. 클린스만호는 이제 16강에서 F조 1위와 맞붙는다. 현재로선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하다. 클린스만호는 나흘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 시간을 가진 이후 오는 30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16강전을 치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당히 박진감 넘친 경기였다. 양팀 통틀어 6골이 나왔다. 특히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말레이시아가 득점했다. 며 상당히 화가 나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다. 3실점 중 2실점 과정에서 PK나 황인범, 츠르베나 즈베즈다에게 파울이 가해진 판정 등은 아쉽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유율을 85대 15로 압도했고 또 찬스도 많았다. 아무리 앞서 있다고 해도 그 다음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운 경기라며 상대의 역습 상황을 저지하지 못한 부분들은 선수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분석도 다시 해야 한다. 어쨌든 조별리그는 끝났고 토너먼트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16강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해 무승부를 거두는 게 전략이었냐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었다. 일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무조건 1위로 올라가고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부인한 뒤 선수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찬스도 많이 만들었다.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목표는 승리였고 조 1위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클린스만호는 F조 1위가 유력한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클린스만 감독은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경기 양상은 분명히 다르다. 어느 한 팀 쉬운 팀이 없다. 바레인과 요르단, 말레이시아 정말 힘들었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면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보였다. 실점이 많은 건 분명 아쉽지만 고무적인 건 부상을 당했던 김진수, 전북현대와 황희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이 복귀하면서 더 많은 옵션이 생겼다. 16강 상대가 누가 되든 우리는 대회를 우승할 것이고 잘 준비해서 8강에 오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력으로 우승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며 단호하게 말했다. 축구계는 클린스만 감독이 세부적인 전술을 짜지 않고 선수들의 개개인 역량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클린스만호의 경기력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손흥민이나 이강인 등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결국 해결해줘야 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러나 전술적인 부분은 선수들과 진중하게 대화 나눠야 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고무적인 건 경고 누적이 없었다.
오늘 경기 들어오기 전에 7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 수비 과정에서 파울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경고 누적 없이 토너먼트에 진출해 고무적이다. 고 말했다. 2. 손찌검 당하고 사과도 못 받았는데 사내, 악감정은 없다. 이긴 게 더 중요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르로이 사네가 상대 감독에게 가격을 당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네는 25일 한국 시간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 우니온 베를린과 수년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사네는 시종일관 도전적인 플레이를 펼쳐 바이에른 뮌헨의 1에서 0 승리에 힘을 보탰다. 바이에른 뮌헨이 직전 베르더 브레멘에 패한 충격을 털어낸 사이 우니온 베를린은 더욱 강등권과 가까워졌다. 경기도 졌는데 매너에서도 패했다. 우니온 베를린을 지도하는 레나드 비엘리차 감독이 난데없이 사네의 얼굴을 가격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문제의 장면은 후반 29분에 벌어졌다. 사네가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간 공을 잡으러 뛰어갔다. 비엘리차 감독이 볼을 가지고 있어 달라는 신용을 했다. 바로 공을 건네주면 바이에른 뮌헨이 빠르게 공격할 것을 우려한 비엘리차 감독은 볼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사네는 두 팔을 벌리며 불만을 표했고 공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다. 비엘리차 감독은 몸을 돌려 막으려다 약간의 신체 접촉이 펼쳐졌다. 비엘리차 감독이 이성을 잃었고 사네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쳤다. 사네가 항의하듯 몸을 들이밀자 비엘리차 감독은 또다시 얼굴을 밀쳤다. 돌발 행동에 양팀이 충돌했다. 벤치에 있던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엉키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주심이 뒤늦게 상황을 정리했고 사네 앞면에 두 차례나 손찌검을 한 비엘리차 감독에게 퇴장을 명했다. 사네에게도 옐로 카드를 줬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을 휘두른 비엘리차 감독을 향한 비판이 커졌다. 더구나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도 바이에른 뮌헨 팬들과 언쟁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팬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그는 장기간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충돌 상황에 대해 비엘리차 감독의 행동은 변호하기 어려울 만큼 좋지 않았다. 일단 지금은 그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비엘리차 감독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감독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다. 내 행동은 옳지 않았고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안다. 팀에 사과하고 싶다 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사네에게는 미안함을 표하지 않았다. 비엘리차 감독은 사네가 내 영역에 들어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공을 잡아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사네가 나를 밀었고 나도 반응한 것이라며 나를 자극하기 위해 내 공간으로 들어왔다. 라고 빌미를 사네가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흥미로운 건 우니온 베를린 선수들의 반응이다. 프레데릭 레노우 골키퍼는 감독이 벌인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주장인 케빈 보그트도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도리어 고개를 숙였다. 피해를 입은 사네는 공을 빨리 되찾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상황이 격해져서 상대 감독이 내 얼굴을 가격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악감정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승점 3점을 획득한 것이라고 팀 승리에 더 의미를 부여했다. 3. 감히 주심을 놀려 간 큰 선수 오른쪽 화살표 열받은 심판 곧장 옐로카드. 경기 종료 후 주심에게 악수 요청 오른쪽 화살표 손 내밀었다 빼며 조롱 오른쪽 화살표 경고 만나 감론을박. 경기가 끝났기에 비록 승리를 위해 일전을 치른 선수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격려한다. 심판들에게도 악수를 청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판을 놀린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 레드카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팬들은 감론을박이다. 영국 더 선이 최근 보도한 기사의 제목은 이렇다. 경기 종료 후 무례한 행동으로 축구 스타를 퇴장시킨 기이한 순간이다. 이 기사는 축구 심판은 튀르키예에서 트롤링을 당하는 매우 특이한 해프닝 이후 가장 기괴한 레드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트롤링은 화나게 하는 등 약 올리는 의미로 인터넷에서 통용된다.
지난 22일 열린 겐칠레르빌리 SK 사카리아스포르의 튀르키예 2부 리그 경기에서 심판으로 나선 일케르 야신 아부즈는 경기가 끝난 후 황당한 일을 당했다. 경기는 3에서 1로 겐칠레르빌리아의 승리였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사카라야스포르의 에이스 무라트 젬 아크프나르가 심판에게 다가가 팔을 뻗어 악수를 청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경기가 끝났기에 평상시 하던 모습이었다. 심판 아부즈도 당연히 악수를 청하는 선수가 있기에 손을 내밀었다. 당연한 스포츠맨십이고 생각한 아부즈였는데 아크프나르가 내민 손을 빼버렸다. 졸지에 심판은 머쓱하게 됐다. 상대가 악수를 청해놓고 손을 빼버렸기에 황당했다. 그러자 주심이었던 아부즈는 주머니에서 옐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레드 카드를 들어올렸다. 경기 중 이미 경고를 하나 받았던 아크프나르였기에 당연히 퇴장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상황을 놓고 팬들이 갑론을박 중이라고 더 선은 전했다. 선수가 심판에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을 했기에 경고와 퇴장을 명령했다는 측과 심판이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경솔했다는 팬들로 나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팬들은 서로 왈가왈부 중이다. 경기가 끝난 후 경고를 준 행위가 규칙 위반이라는 팬들이 상당수이다. 정말 그런 규칙이 있나? 라는 의미이다. 규칙 위반은 아닌 듯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바로 카타르 월드컵 때 당한 것과 비슷하다. 행위는 달랐지만 경기 후 퇴장 조치였다. 당시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2대3으로 패했다. 한국은 후반전 추가 시간 10분이 지난 시점에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영국인 주심인 랜서니 테일러가 경기를 끝내버렸다. 동점이 아쉬웠던 한국 선수들과 벤투 감독은 주심에게 달려가 강하게 항의했다. 주심은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까지 꺼내 퇴장을 명령했다. 상황은 달랐지만 경기 후에도 주심이 재량껏 경고와 퇴장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반면 심판이 그럴 자격이 있다. 는 팬들도 많았다. 바로 벤투 감독의 사례와 비슷한 것이다. 경기 후 경고나 퇴장을 줄 수 있는 것이 규칙이지만 과연 심판이 자신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감정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카라야스포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심판이 편파 판정을 일삼았다며 비난했다. 감독은 심판들이 매우 악의적이었다. 후반전에 페널티킥이 있었다. 우리는 VAR을 확인하라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심판이 자꾸 항의하면 옐로카드를 준다며 항의를 못하게 했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